1999년에는 저종친선의 사역사를 펼쳐가시며 중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탐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뜨겁게 넘치었습니다. 맺어진 저종친선을 더욱 공고한 의지가 굽이치는 속에 김종일 동지께서는 베이징으로 향하시었습니다. 5월 29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베이징시 동주역에 도착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숙소에까지 안내하기 위해 역에 나온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병국 부장의 영접을 받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숙소로 향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낚시터 국빈관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허구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반공청,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책임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허금도 동지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 동지와 뜨겁게 상봉하시었습니다. 이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강택민 동지와 역사적인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허금도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 동지와 그 밖의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정치적이며 따뜻하고 친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되었으며 사회주의 위협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피로써 맺어진 조종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강택민 동지 사이의 회담이 다시 있었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록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주창준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허금도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曾경홍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반공청 왕강주인, 대외연락부 대병국 부장, 외교부 당가선 부장, 당중앙위원회 외사판공실 유화추 주임, 그리고 왕국장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해 축하했으며, 조선노동당이 인도하여 중첩되는 애로한 난 사회주의 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조정 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진지하게 교환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동지께서는 강택민 동지에게 선물을 들이셨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뜨거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강택민 동지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를 표시하셨습니다. 이날 저녁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낚시터 극빈관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허금도 동지와 상봉, 여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용춘,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준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 주창준 대사, 그리고 그 밖의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증경홍 동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병국 부장, 외사판공실 류화초 조임, 왕국장 대사, 그리고 그 밖의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허금도 동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여 허금도 동지가 만찬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허금도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또한 김영순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만찬에는 시정 친선의 정 뜨겁게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입니다. 5월 30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리붕 동지와 여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용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 주창준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부 총리 강춘훈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병국 부장 리 왕국장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리붕 동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인민대회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황봉하시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용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 주창준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병국 부장 리성인 부부장,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진신화 부부장, 왕국장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수용기 동지와 따뜻하고 친손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리소환 동지와 상봉하시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용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준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외연락부 대병국 부장, 시협상회 전국위원회 장만통 비서장, 대외연락부 리성인 부부장, 외교부 양문창 부부장, 왕국장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리소환 동지와 친손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오후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천안문 성루를 돌아보시었습니다. 김종일 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영접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천안문 성루에 오르시어 광장을 부감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안문의 연역을 들으시었습니다. 베이징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한 것으로서 중국의 역사적 사변들의 증견자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고궁박물관에 있는 옛 그림들을 수록한 화첩을 기념으로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의 사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연상그룹 공장을 참관하시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장의 컴퓨터 연구개발 공정과 여기서 이룩된 성과는 중국의 컴퓨터 발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컴퓨터 계통과 그 제품들을 개발하는 연구실을 돌아보시며 그 실태를 여해하시었습니다.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중국 방문을 열리 환영한 다음 최근 연간 조선인민은 김종일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 대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중국 당과 정부는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하고 역사의 시련을 이겨낸 중조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한 다음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친절한 초청과 따뜻한 환대의 사의를 표시하신 다음 중국인민이 존경하는 강택민 동지의 용도 밑에 중국의 특색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나라의 통일 위협을 실현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고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계속하여 두 나라 선대 수령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마련하시고 꽃피워오신 전통적인 조정 친선을 대를 이어 빛내는 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신 다음 존경하는 강택민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시었습니다. 연회는 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강택민 동지와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5월 31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한민공화국 공식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기로에 오르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세기가 교체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신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방문은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1층 강화하는 데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정 친선의 연대 이후에 빛나게 기록될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거선적 노작,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기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에콰도르 김종일 도서관과 에콰도르 주체 청년 서소에서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우리 인민과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와 헌신은 부회전인 주체 100일 2012년 5월 3일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새로 예를 떠선 평양 아동백화점과 창전거리의 살림집들, 중고역 창전소학교와 경상유치원을 비롯한 것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색이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구두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2년 5월 30일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동백화점을 찾아오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완공을 앞둔 백화점을 다 돌아보시면서 이름 그대로 다른 상점에도 없는 아동상품은 여기에 와서 다 살 수 있게 해야 한다으며 상품 보장 대책 문제까지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백화점을 이용하게 될 어린이들과 또 부모들의 편리를 위해 실내 놀이터도 꾸려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날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우리 학교를 찾아오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1층부터 4층까지 다 오르내리시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교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책상과 걸서 가늠해 보시고 복도에 나오셔서는 비가 오거나 젖은 옷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복도에 옷걸이와 긴 의자를 놓아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심에 맞게 잘 그려진 모든 방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볼수록 마음에 든다고,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상하지 않게 록지를 조성해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아이들이 공연도 봐주시고 또 아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어버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 강성조선의 내일을 앞당기자 우시광산의 선광장이 완공돼서 조업했습니다. 조업식이 29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조업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선광장이 건설됨으로써 광산의 광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수가 마련됐습니다. 대형 청년 용광산, 무학분광산 전진경의 노동계급이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여 광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낡은 저항식 채굴공법으로 그러다 보니 높아지는 강석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담하게 대형 운반 설비를 갱내에 진입시켜서 새로운 채굴공법인 수평 공동식 채광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설비와 자재, 노력을 국력 들어가면서도 강석을 다량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강석 생산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서창 청년 탄광 2경의 석탄 생산자들이 연초부터 석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상반년도 석탄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로 맡겨진 상반년도 석탄 생산 계획을 한 달 이상 앞당겨 끝냈습니다. 성과의 비결은 우리가 성상 카메라와 무정전 통화기에 있습니다. 갱내 지형실과 굴진막장, 채탄막장들의 성상 카메라와 무정전 통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수시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즉시로 여야하고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의 또 하나의 비결은 우리가 굴진과 석탄 생산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맞게 수백 미터에 달하는 운반 선로를 새롭게 개군함으로써 석탄과 도로 운반 능력을 1.3배로 높인 데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낼 한마음 안고 떨쳐나온 우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붙이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좁게 끝내자고 농장에서는 시키지 않으면서도
알곡수확구를 높일 수 있는 마른 쏘리와 논두렁지키, 논수평정지를 머네기에 10일 이상 선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머네는 기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수리 대책도 세우고 머네기에 지장 없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나의 한계에 따르는 연결 대책을 질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판자리에 대한 논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까지 머네기를 하면 농장 쪽인 머네기를 완전히 결석하게 됩니다. 강남군 용진협동농장에서 머네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 기간 냉상모와 용량모를 다 같이 도입하는데 실제 농사를 지어보는 거에서 이 속성모가 모팔에서 모기는 기기도 작고 모살이 기간도 빨리 됐으며 가을에 가서 정분항 수설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 전반적인 면적에 속성모를 다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판 단계에서 4.5m 이상 되는 이렇게 튼튼한 모로 모내기를 진행하니 모살이 기간도 2일 내지 4일밖에 안 걸리고 또 현재 모내기가 생산한테 현재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다 끝내고 지금 보다시피 마감 단계에서 모내기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대동강 양로 및 정어 생산 공급소에서 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모기 보장에서 원으로 하고 있는 조건에 맞게 이것 정어번들마다의 질 좋은 부식토를 넣어주어서 뜨사리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한편 배합목체로 만들어서 모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수질 상태를 분석한 데 기초해서 물 관리를 기술적으로 해서 같은 면적에서 새끼 물고기 생산을 종전의 2배 이상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배우 한진섭의 생일 100돌을 맞으며 회고 모임이 29일 국립연극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극예술부문 일꾼들과 장작가 예술인들, 출판보도부문 기자 편집원들, 한진섭의 유가족과 연고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해방전 진정한 저국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연극을 해야 했던 그를 따뜻이 품이 안아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관록 있는 연극배우로 연극예술의 원로로 내세운 인생의 삶을 안겨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대 예술인들이 지녔던 당과 수련 숭고한 정신세계,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인 창작 창조 기풍을 따라 배워 명작 폭포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9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보건부문과 성중앙기관, 사회단체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부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담배의 해독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금연 활동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보건기구가 담배 세금 문제를 올해 주제로 설정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담배의 세금과 가격을 높이는 것이 담배 사용을 줄이고 흡연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과 담배 상표 도안들을 보았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유럽 롱구 연맹전 이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과 FC 바르셀로나 팀 사이의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흰색 운동복을 입은 팀이 리알 마드리드 팀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몬고리 돈조로키와 륜민노키를 잘 배합해서 연속 점수를 올린 에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이 100대 6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FC 바르셀로나 팀을 이겼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 일부르 축구연맹전 소식입니다. 띠그레 팀과 아래 파란색 운동복을 입은 팀이 띠그레 팀입니다. 격투기 안티스 팀에서 구속 차기한 공을
9번 선수가 재빠른 드리블로 이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으로 나온 띠그레 팀. 경기 시간 43분경 31번 선수가 혼전 속에서 차놓은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려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 공격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던 띠그레 팀에서 2인 결합으로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띠그레 팀이 에이스기 안테스 팀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힘나시아 팀과 보카 후니어르스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흰색 운동복을 입은 팀이 경기 시간 15분경 빠른 공몰기로 상대팀 방어수들을 빼돌린 보카 후니어르스 팀의 17번 선수가 차놓은 공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경기 시간 77분경 보카 후니어르스 팀에서 몰이받기 한 공. 아쉽게도 상대팀 문지기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보카 후니어르스 팀에서 연속 상대팀 문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서 경기는 보카 후니어르스 팀이 힘나시아 팀을 1대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퀼메스 팀과 리베르 플라테 팀 사이 경기입니다. 권청색 운동복을 입은 팀이 퀼메스 팀입니다. 경기 시간 10분경 리베르 플라테 팀에서 끈질긴 공격으로 몰았습니다. 공격 속도를 높여 나가던 리베르 플라테 팀에서 이번에는 몰이받기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 먼 거리 차기로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리베르 플라테 팀입니다. 경기 시간 70분경 공격수들의 째인 결합으로 또다시 득점하는 리베르 플라테 팀. 상대팀을 확고히 앞선 리베르 플라테 팀이었지만 경기 마감까지 공격 속도를 계속 높여 이렇게 되어 리베르 플라테 팀은 5대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퀼메스 팀을 이겼습니다. 리베르 플라테 팀은 이번 2013-2014년 아르헨티나 일부르 축구연맹전에서 1위를 하고 우승컵을 쟁취했습니다. 다음은 도이칠란드컵 축구 경기 대회 보르시아 도르트문드 팀과 바이에른 뮌헨 팀 사이에 진행된 결승 경기 소식입니다. 위에 노란색 운동복을 입은 팀이 보르시아 도르트문드 팀입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몇 분 안 돼서 바이에른 뮌헨 팀에서 10번 선수가 돌입하면서 묘하게 차놓은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습니다.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공격 기회를 노리던 바이에른 뮌헨 팀에서 25번 선수의 재빠른 분전 돌입이 성공돼서 또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팀은 보르시아 도르트문드 팀을 2대0으로 이기고 대회 우승컵을 쟁취했습니다.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33.5도, 사리본 31.3도, 남포 30.7도, 개송 30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내일은 5월 31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초사흘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들어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날씨는 오늘보다 더울 것이 예견되므로 순환기 질병 환경관리에 유의하며 농촌 여러 부문에서는 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24일부터 26일 사이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렸으며 동해안 중부와 북부 내륙, 동해안 중부 지방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동해안 북부 지방에서는 낮 최고 것입니다. 그건 바와 같이 북부 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조선 서해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에 덥고 건조한 공기가 흘러들었지만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는 차고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옹진 53mm, 해주 48mm, 강릉 40mm를 비롯해서 황해남도 남부 지역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서해안 중부와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5mm 이하의 약간의 비가 내리고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초당 안변 온천 18m, 고송 17m, 령년 14m를 비롯해서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7일에 함흥 송송 31.9도, 남포 32.1도, 함흥 36.1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7일에 해산에서 직경이 10mm, 경흥에서 직경이 20mm, 청진 3mm, 29일에 백두산 미령에서 직경이 10mm인 우박이 내렸습니다. 다음 주 6월 1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5일과 6일에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 날씨가 매우 덥겠으나 2일부터는 구름이 자주 끼면서 기온이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들은 지방별 날씨 총대가 없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 인간의 존엄과 용예를 지켜낼 수 없다. 총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천만 대적이 덤벼들고 세상이 10번 변하여도 두려울 것이 없다.
활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저국의 오늘이 요구하는 일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한 일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3일) 월요일 개임. 오늘 모닥불을 뒤집어 있었다. 소송작업반 영철농무가 한낮이 돼서 출근했던 것이다. 왜 늦었는가고 물어보니 부뚜막 수리에 쓸 세멘트를 얻으러 순천 세멘트 공장에 갔다 온다는 것이 아닌가. 세멘트를 만드는 사업소 종업원이 세멘트를 얻으러 다른 세멘트 공장에 가다니 말인가. 진흙보다 배를 가지고는 축조와 미장을 할 수 없다며 갔다는 것이다. 괴로운 마음을 안고 발 가는 대로 가다 온 곳은 역시 외로이 서 있는 숨죽은 수직. 사업소가 이렇게 된 데는 근 20년간 여기서 작업반장으로 책임기사로 일해온 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더는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 지금의 세멘트 생산 기지를 가지고서는 당 정책을 결사관철할 수 없다. 당에서는 우리 일꾼들의 어깨 위에 당 정책의 운명이 놓여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종업원들을 믿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이자. 그 수직 소속로에 의한 세멘트 생산은 일부 나라들의 그 독점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수직 소속로에 의한 설비값과 기술 봉사값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들의 콧대 또한 얼마나 거만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서장동무는 그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던 서장동무의 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왜 만들지 못하겠는가. 힘으로 더 훌륭하게 만들어 조선 사람의 정말이지 그 서장동무의 그 호소에 종업원 모두가 호응에 나섰고 사업소 전체가 불도가니 마냥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송만호 동무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 깊이 새기고 사업성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미개척 분야를 한치 덮어나갔습니다. 시멘트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 치고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나 눈에 익고 손엔 서울다는 말처럼 현대화 사업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고심 어린 실험 끝에 원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고 수직 소속로에 불어넣는 바람 압력을 높인다면 얼마든지 전문 공장 수준의 질 좋은 크림칼을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연구 사업은 여전히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임. 물론 세 곳의 창조는 실패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연속되는 실험에서의 실패를 두고 요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하다면 수직로에서 고마루가 세멘트 생산은 불가능한 문제란 말인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당비서 동무가 한 말이 심장을 때린다. 당 정책의 운명은 우리 일꾼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겠소. 우리 100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조국이라는 거목을 옥석같이 떠받드는 뿌리가 되자던 그의 말이 새기면 새길수록 잊을 수 없는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원료 배합의 합리적인 그 성분 지표를 얻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나 이거 쿠링가 시편을 만들어서 분석해 보았지만 나오지 않아 주산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서장동무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루빨리 완성해서 진리를 보장할 때 저기 빨리지 않는가고 우리를 고마하면서 설비 개선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를 총동원하여 생산 건물을 개관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갔습니다. 늘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제대군인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고향으로가 아니라 순천 땅으로 달려와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던 때를 돌이켜보며 분발하곤 했습니다. 이런 날로 마침내